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이 가장 굉장히 길게 주신 사연이어가지고 이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돌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착하고 순한 아이가 반항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심지어 연애도 합니다. 아이가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감정 기복도 많이 심해졌습니다. 공부는 그래도 하는 편인데 똑똑해서인지 굉장히 좋겠어요. 똑똑하세요. 똑똑해서인지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하면 좋겠는데 늘 임시적으로 벼락치기만 합니다. 연애 문제, 거짓말 문제, 공부 문제 때문에 아이랑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이 막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연애 문제가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스킨십, 이 남녀 관계의 스킨십 이걸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연애 문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춘기 거짓말을 비롯한 그 반항, 아이가 나한테 반항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어머님이 되게 자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애살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에 반항하는 건 이제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는 연애도 안 했으면 좋겠고 공부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연애와 거짓말 이 두 가지는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할 것 같으세요? 혹시 뭐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엄마가 혼낼까 봐 거짓말 하는 거죠. 그 말은 평소에 성장 과정, 그전에는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순종적이고 말 잘 들었던 거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했던 아이인 거죠. 그 말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노라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내 솔직하게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많았다면 구태여 거짓말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엄마가 못하게 하고 혼낼 게 뻔하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해서 끝까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원래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아이고 그 말은 부모의 눈치를 받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갈등을 만드느니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라는 전략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연애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죠. 왜냐하면 3살, 4살까지 그 어린 나이에 부모와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이 아이의 삶의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바빴거나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어렸을 때 조부모 손에서 큰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일하려고 아이를 떼놓고 이럴 때. 그래서 그 시절에 정말 자기의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와 그 충분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형성을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애착, 자기의 그 부실한 그 애착의 경험을 충족시킬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게 남자친구인 거죠. 내가 엄마한테 따뜻하게 돌봄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못했을 때 나를 이쁘라 하는 그 누군가를 인간은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연애하면 스킨십을 뭐 섹스까지 요즘 많이 하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이. 왜 해? 걔네들이 섹스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관심 받고 이쁨 받는다는 느낌, 그 느낌 때문에 하는 거지 섹스가 좋아서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아이들은 특히.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초기 유아기에 애착 부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바빠서 형편이 안 돼서 제대로 못 돌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스킨십 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춘기 아이들은 사실은 그 우리가 4살, 3살 아이가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기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조금 자의식이 생기면서 왜 미운 무조건 이렇게 노하고 이런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하고 또 다른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좋아도 싫다 그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서너 살 때에 그거는 우리가 신체적인 독립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아이들이 왜 애기들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엄마가 손 잡으면 손 탁 부러치고 막 걸어가잖아요. 그게 신체적인 독립을 형성하는 그 과정이고 사춘기는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독립을 형성해 가는 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계를 또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관심을 줘도 오히려 더 반항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좋아해요. 실제로 좋아해서 그거를 부모님들이 몇 번 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주면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인조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태여 밖에 나가서 자기를 이쁘라 해주는 남자친구를 막 이렇게 집착하게 찾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춘기 아이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못 해준 애착이 있다면 충분히 해주는 거. 말로도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해주는 거가 반항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양육은 본보기, 롤모델이거든요. 엄마가 과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님들이 사실은 한국 문화나 한국 역사나 또 한국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롤 모델링을 하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아 엄마가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노력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는 저는 롤 모델링이 정말 필요하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니까 벼락치기 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벼락치기 하는 거는 자기 머리를 믿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른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미뤄지는 건데 그래서 막 하라고 하기보다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엄마 공부하면서 야 같이 와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